이제는 해외 시장을 진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은 중국 내수가 이제 어느 정도 포화 상태에 올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작년만 보더라도 이제 그 성장이 어느 정도 지금 한계에 부딪힌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성장률이 더 빠질 걸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지금 우려는 뭐냐면은 중국이 지금 미고안신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씀에도 불구하고 빠질 거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아, 보조금 줘도 더 이상 바꿀 만큼 네. 진짜 턱까지 찼다. 턱까지 찼어요, 이제는. 압권 시작합니다. 진짜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중국 자동차가 진짜 우리나라에서 팔린다. 아니, 물론 팔리긴 했었죠. 뭐 상업용 자동차 같은 것들은 팔리긴 했었는데 그건 이제 우리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위기감을 갖지 못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부터 진짜 중국 차들이 이제 소비자들에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유종훈 기자, 지금 그 이번에 BYD를 직접 보고 왔죠? 네, BYD 보고 왔습니다. 어때요? 좀 위협적이에요? 아니면 에이 니네가 그렇지 뭐 어느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중국을 되게 많이 깔아왔잖아요. 예. 깔볼 상대는 이제는 아니구나라는 걸 확실히 알았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나치게 너무 띄워준 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BYD라고 하면 지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테슬라랑 같이 뭐 어떻게 보면 전기차 양대 산맥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국내에 들어오면은 그 차가 국내 전기차 시장을 완전히 잡아 먹어버릴 거다. 이런 좀 공포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차를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중국 차는 아닙니다. 확실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먹힐 만한 그런 경쟁력을 갖춘 그런 차량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현대기아차가 거기에 완전히 잡아먹힐 정도냐? 그거는 저는 조금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에이 요거 에이 니네가 이거 돈값 한다. 돈값 한다. 네. 오케이 알겠어요. 그 정도 돈값 한다. 네. 그래도 이제 제가 직접 봤을 때 이게 인터넷으로만 볼 때랑 실제로 직접 봤을 때의 느낌은 조금은 다르긴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는 긴장을 하기는 해야겠구나.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처음 보여준 거는 아토3라고 하는 BYD의 소형 SUV 차량이었는데 이 차는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도 고급 차는 아니에요. 네. 근데 싼 차량이기 때문에 그 차급에 딱 맞게 들어온 건데 실제로 이제 그 차의 그 브랜드의 격을 높여줄 수 있는 차급이라고 하는 테슬라랑 경쟁하는 차들, 그 차들은 조금 걱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말은 지금 당장 바로 우리가 잡아먹히는 건 아닌데 요거 가만히 보고 있다가는 큰일 날 수 있겠다. 딱 그 정도라고 지금 생각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토3는 이제 소형 SUV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좀 쉽게 생각하면 코나나 니로 요급의 차들, 그 차량인데 이 사진 보시면은 아주 땡글땡글하게 탄탄하게 생겼잖아요. 네. 근데 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디자인에 대해서 조금 호불호가 갈립니다, 일단. 요 그릴과 이 이제 헤드램프로 이어지는 요거를 지금 BYD에서는 드래곤 헤드, 드래곤 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용의 얼굴, 이게 용의 무슨 그 수염 있잖아요. 수염이 이제 눈 옆에 휘날리는 그런 모양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근데 이제 인테리어를 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 요 인테리어를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차의 느낌이 이제는 하나도 없어졌어요. 네. 이런 가죽 같은 것도 잘 썼고 이 레이아웃 구성을 굉장히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이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네. 디스플레이가 지금은 가로로 길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스티어링 휠에 버튼을 누르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삥 하고 90도가 돌아갑니다. 어. 그러면 세로로 길게 돼요. 테슬라라든지 뭐 볼보라든지 여기서 쓰는 그 세로 형태가 되는데 이거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은 네. 평소에 이제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유튜버라든지 이런 걸 활용할 때는 가로로 가로로 봐야죠. 보고 네. 내비게이션을 볼 때는 돌려서 보라. 왜냐하면은 내비게이션은 앞에 거리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우리가 대응하기 좋잖아요. 그렇죠. 길도 잘 네. 찾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비를 쓸 때는 길게 쓰고 평소에는 가로로 쓰고 이렇게 하라고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소비를 좌우할 만한 포인트는 아니네요. 그 정도는 아니죠. 네.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잔재주 이렇게 부리는 정도 네. 느낌인데, 근데 소재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중국 차들이 원래 딱 문을 열면 네. 그 본드 냄새 많이 나야 되고 사실 소재도 보면은 막 미끈미끈한 그런 인조 가죽 써야 되고 그런데 이 차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사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가죽을 썼고 굉장히 좋은 플라스틱을 썼을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또 그 정도는 아니었다. 딱 돈값 한다 요 정도였습니다. 네. 이 차가 지금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코나 일렉트릭 그리고 이제 기아의 니로 그리고 이제
기아의 EV3 요 네. 차들이랑 지금 비슷한 사이즈에서 경쟁을 할 걸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조금 제목 말씀드리면은 전장이 한 4,455, 전폭이 1,875, 그리고 전고가 1,615, 휠베이스가 2,720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크네요. 조금 더 크죠. 경쟁 차종에 비해서 크긴 크네요. 네, 조금 더 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휠베이스가 좀 길어요.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내 공간을 좌우하는 그런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게 좀 중요한데 현대 기아가 실내를 잘 뽑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아토3도 좀 잘 뽑았습니다. 실내 캐빈 공간이 생각보다 좀 넓어요. 그리고 얘가 지금 이제 제일 자랑하는 거는 BYD의 블레이드 LFP 배터리. 네. 이게 이제 뭐 불 안 나는 배터리로 되게 유명하긴 한데 불 납니다. 제가 몇 번 말했지만 네. 세상에 불 안 나는 배터리는 없죠.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환경부에서 지금 이제 주행거리 인증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321km 간다고 나왔습니다. 해외에서는 이게 한 400km 넘게 간다고 지금 나오는데 역시나 이제 국내 인증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조금은 더 적게 나왔고요. 뭐 출력 같은 경우는 201마력으로 약간 뭐 평이한 수준인데 가장 놀랬던 건 사실 다들 3,150만 원부터 시작하는 가격입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잡혀 먹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BYD가 굉장히 경쟁력 있는 가격을 가져왔거든요. 사실 처음에 BYD가 국내 들어올 때는 우리는 저가 경쟁 안 할 거다. 네. 우리는 그 급에 맞게 들어올 거다. 그 말인즉슨 테슬라와 비슷하게 우리는 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잘 안 됐을 거예요. 이게 자기들도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죠. 요걸로 가져갔다가는 한국 시장에서 먹힐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가격을 많이 낮춘 걸로 알고 있고 요것도 되게 긴급하게 바뀌었어요. 네. 원래는 3,190만 원부터 시작하기로 되어 있었다가 표 다시 한번 띄워 주세요. 네. 띄워주시면은 3,190만 원으로 원래는 차값이 시작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아마 보조금 같은 거랑 다 관련해서 막 이것저것 계산을 해보다가 40만 원 정도는 더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이 LFP 배터리가 사실은 보조금을 많이 안 주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보조금을 아무리 조금 받아도 2,900대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900대에 맞추기 위해서 요 가격을 아무래도 좀 요 가격대로 맞추지 않았을까라고 네. 하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요. 가격만 보시면은 사실 되게 놀랍습니다. 코나가 지금 4,140부터 시작을 하고 니로 EV는 4,855 그리고 이제 EV3 같은 경우는 3,995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조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얘네는 이 자를 앞에 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다 충분히 다들 받았다고 치더라도 400에서 500만 원 정도는 더 싸게 살 수 있다 보니까 이 차급을 사시는 분들은 가격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토3가 들어오면은 가격 때문에 조금 많이들 걱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일반 소비자들의 반응이 그렇게 어때요? 일반 소비자들 반응은 어때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네. 가격이 낮아도 나는 일단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것이 불안해. 그 다음에 중국의 전기차 아무리 지금은 BYD 많이 돌아다녔다고 하지만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것 같아. 네. 라는 의구심들이 좀 소비자 입장에서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좀 반응들 좀 어때요 주변에? 되게 갈려요. 이게 좀 중국차 쪽에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현대차 정신 차려야 된다. KG 모빌리티는 진짜 큰일 났다. 저가로 지금까지 경쟁을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무기가 없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다르게 보시는 분들은 BYD가 아직까지 차를 만든 지가 이 현대기아라든지 뭐 KG도 사실은 쌍용 때부터 시작하면은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들과 비교했을 때 차를 만드는 기술, 쉽게 말하면 드라이빙 기술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차는 전자레인지가 아니다. 결국엔 타봐야 된단 말이에요. 네. 아무리 배터리가 좋고 길게 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실제로 탔을 때 불편하면 못 타요. 바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시승을 이제 최근에 몇몇 기자들이 조금 하고 왔어요. 근데 네. 정식 시승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딜러샵에 가면은 한 뭐 여기 근처 몇 킬로 그 한번 동네. 타볼 수 네. 있잖아요. 네. 그 정도의 시승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타서는 차의 사실은 진가를 알 수는 없고요. 근데 거기에서 나온 평가는 생각보다는 잘 만들었는데 돈 값에 딱 맞을 정도다. 쉽게 말하면 3천만 원대 정도 차량의 느낌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토3는 사실 이 BYD라고 하는 업체에서 되게 많이 팔려고 만든 차.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잘 만든 차예요. 네. 근데 진짜 잘 만든 차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진짜 잘 만든 차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테슬라 모델 3, 모델 Y랑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차들인데 이 차는 이제 실입니다. 실. 이제 지금 뭐 해양동물 시리즈라고 해서 이 실이 물개잖아요. 네. 그 시리즈의 지금 가장 대표적인 모델인데 모델 3랑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모델 3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많이 닮았고 여기 이 흰색 라인 이런 거 없으면 그냥 타이칸인데? 타이칸은 너무 잘 본 거, 너무 좋게 봐준 거 아니에요? 진짜 모델 3 닮았어요. 네. 모델 3가 보면은 약간 그 둥그러한 형태의 약간 날렵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 진짜 비슷하거든요. 근데 실내도 아까 보셨던 이제 그 아토3랑은 조금 느낌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훨씬 이제 최신 디자인이 인테리어가 많이 들어갔고 이거 역시도 돌아갑니다. 이제 지금 BYD 이 돌아가는 걸로 굉장히 지금 어필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소재를 같은 걸 봤을 때 이 차는 그 아까 보여드렸던 아토3랑은 좀 달라요. 네. 실제로 조금 고급 가죽도 썼고 플라스틱도 그 싸구려 플라스틱을 최소화해서 만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로 글로벌 시장을 타겟팅해서 만든 차가 이제 요 실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아토3는 원래 중국용 내수용 차량을 조금 더 개량해서 만든 차량이고 실은 이제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조금은 시작부터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경쟁 모델들하고 좀 이렇게 경쟁할 만합니까? 이 차는 조금은 걱정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사실 보면은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상품성도 굉장히 좋고요. 이미 지금 유럽에서는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에서도 지금 저희가 모델 3라든지 여기 보여드렸듯이 아이오닉 6, 아이오닉 5, EV6 같은 차량들이랑 계속해서 비교를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아우디 폭스바겐 같은 차량들로 되게 비교를 많이 하는데 아우디 폭스바겐보다는 훨씬 좋은 평을 많이 들어요. 그래요? 네. 실제로 지금 굉장히 좋은 평을 많이 듣고 있고 테슬라 모델 3보다 조금 비싸서 이걸 안 살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좀 아이러니한데 BYD 실은 이게 중국에서 만들어서 지금 유럽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세를 많이 받게 되고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것저것 세금도 많이 붙다 보니까 차값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모델 3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로 따지면 한 8천만 원 중반 네. 줘야 되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비싸게 지금 실이 팔리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네. 근데 팔려요? 팔리긴 팔려요. 근데 많이는 안 많이는 팔려요. 안 팔리고. 많이는 안 팔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도 지금 이 배터리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스탠다드 모델처럼 배터리 주행거리를 낮추면서 가격을 낮게 지금 가는 정책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롱레인지를 가져갔고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 모델 같은 그런 좀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을 일단은 먼저 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 차가 만약에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은 아이오닉 6, EV6 이런 차들이랑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국내 업체들보다도 테슬라 모델 3를 조금은 많이들 경쟁 모델로 꼽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요. 딱 보면 닮았어요. 너무 닮았기 때문에 이거는 유럽에서도 실제로 많이 비교를 하는 차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들어오면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과연 국내 시장에서 국내 도로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올지 이거 좀 기대를 해야 되고. 근데 제 생각에는 실보다도 이 차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차는 이제 국내 지금 사실 전기차 시장이라든지 대부분의 자동차 시장 자체 트렌드가 이제는 세단이 아니라 SUV로 넘어갔잖아요. 네. 근데 그 이제 SUV에서 전기차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모델 Y고요. 모델 Y를 잡기 위해서 BYD가 만든 차가 바로 이 차량 C라이언 7입니다. 바다사자. 바다사자죠. 아, 바다사자. 네. 네. C라이언 7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모델 Y랑 옆에 만약에 실루엣을 딱 보잖아요. 옆에서 보면은 그냥 모델 Y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닮았는데 이 보시면은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는 기존의 아까 BYD 실이랑도 조금은 더 다르게 느낌이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뭔가 이게 BYD에서 부족했던 테슬라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BYD가 조금씩 채워간다라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물리적 버튼이요? 물리적 버튼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계기판이 있습니다. 모델 3랑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트가 없잖아요. 없죠. 없어서 이 중앙 디스플레이로 다 해야 되는데 BYD C라이언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계기판이 있습니다. 이 계기판도 볼 수 있고 여기도 볼 수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안정적인 주행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소재 같은 것도 보면은 밑에 이제 뭐 뒷좌석이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 소재도 굉장히 좋은 걸 썼어요. 네. 근데 이 차가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입니까? 가격이 얘도 깡패입니다. 아,
이 차 같은 경우에도 중국 내 가격으로는 지금 18만 9,800 위안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하나로 따져보니까 한 3,700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비싼 모델 같은 경우에도 28만 위안 정도 합니다. 28만 9,800 위안인데 그게 이제 하나로 따져보니까 한 4,700만 원 정도의 가격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모델 Y가 지금 국내에서 5,299부터 시작을 하고요. 주니퍼가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7,300만 원입니다. 엄청나게 가격 차이가 많이 거의 나죠. 한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네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두드릴 걸로 보이고 있고, 근데 모델 Y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국 전기차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게 아이오닉 5거든요. 네. 아이오닉 5가 4,700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얘도 이제 보조금을 받아도 3천만 원대에 못 산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게 되면은 보조금을 적게 받아도 3천 중반에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아이오닉 5, EV6 같은 차들도 조금 많이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C 라이언, 그 다음에 CL, 요거는 언제 들어옵니까? 이 차량들은 지금 이제 BYD 코리아에서는 국내에 올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인증이 조금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증을 받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근데 인증이 지금 사실은 2년째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2년째 진행을 하면서 아토3도 겨우겨우 받았고요. 근데 이제 그 받은 거에 대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지금 BYD 쪽에서는 그 노하우를 이용해서 올 연말 안에 연내에 지금 CL과 C 라이언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아토3 정도의 차종은 네. 그 렌터카라든지 아니면 영업용 차량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고, 네. CL이라든지 C 라이언의 경우에는 택시 기사님들이 선택할 가능성 높겠다. 왜냐면 네. 이 정도 크기는 돼야지 손님을 이제 모실 수가 있는 정도니까요. 네네. 왜냐면 C 라이언의 경쟁 차종이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차종들이 택시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코나 니로도 택시 많네요. 코나 니로 많죠. 니로 진짜 많아요. 그러면 아토3도 택시 기사분들이 좀 선택할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택시 기사분들이 봤을 때 택시 이제 기사가 선택한다기보다는 네. 법인이죠. 택시 회사에서. 그렇죠. 네. 운수회사들은 사실은 싸면 장땡입니다. 사실. 손익분기가 훨씬 빨리 돌아오잖아요. 네, 그 기아에서 니로 구형 모델을 개조시켜서 만든 니로 택시 전용 모델이 있단 네. 말이에요. 그 차량 같은 경우 팔리는 거는 싸기 때문이거든요. 못생겼고 뭐 다 필요 없어요. 네. 싸기 때문에 그게 많이 팔리는 건데, 운수회사들이 만약에 내가 이번에 한 전기 택시를 50대를 한 보급을 하려고 해요. 네. 그걸 이제 보조금을 받아서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 많이 남겨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이게 비교를 해봅니다. 아토3, 니로 EV, 그리고 이제 뭐 코나까지 해서 요즘 KG 모빌리티의 그 이제 토리스 EVX 같은 것도 같이 막 비교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비교를 해보고 제일 싼 걸 사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렇겠죠. 네, 내가 몰고 다닐 거 아니고 네. 이거는 돈 버는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네. 비용이 제일 적게 들어가는 걸 선택할 겁니다. 그러면 아토스를 선택할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해석이라고 보면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제 생각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야, 저거 BYD 쓰여 있는 거 누가 사? 라고 하겠지만, 법인에서. 법인에서 사면 다 그리고 없습니다. 사실 BYD도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중국에 대한 반감이 있다는 거, 당연히 네. 그 BYD 대표는 또 우리나라 분이잖아요. BYD가 대표가 많습니다. 근데 한국 그 법인 대표. 법인 대표는 중국 사람이고 법인 대표는 법인 대표는 중국인데 밑에 이제 상용 부문과 승용 부문이 있어요. 네네. 거기 부문 대표는 또 한국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런칭을 한 승용 부문 같은 경우에는 네. BMW 코리아에서 합류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BMW 미니 브랜드를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 본 사람이기 때문에 노하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수입차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BYD를 판매를 할지 되게 많이 긴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산차 업체들보다는 수입차 업체들이 조금은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 만약에 택시 시장이 이 중국 제품으로 좀 많이 바뀌게 된다. 네. 그러면 현대기아차에게는 좀 타격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타격이 많이 크죠, 사실은. 그 지금 중국 업체들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펼쳐갈 것인가에 대해서 네. 많이들 좀 궁금해 하시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B2C 시장보다는 B2B 시장을 먼저 보고 있다는 게 맞고요. B2B 시장 안에서도 보면 이제 법인 풀립 판매라고 네.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택시 판매. 그리고 또 하나는 렌터카라든지 아니면 카쉐어링을 활용하는 그런 이제 그쪽 렌탈 시장 쪽을 네. 또 많이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렌탈 시장 쪽에서는 지금 오히려 많이 좀 걱정이 많이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가장 큰 렌터카 업체라고 하면은 네. 롯데 렌터카. 그리고 두 번째 2등 업체가 SK 렌터카입니다. 롯데 렌터카 이제 시장 점유율이 20%가 넘고요. 네. SK 렌터카가 15%가 넘습니다. 근데 두 회사가 중국계 자본이 아니라고 하는 중국계 자본한테 지금 먹혔거든요. 네. 어피니티 파트너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최근에 이제 작년 한 해 동안에 SK 렌터카를 먼저 인수하고 롯데 렌터카까지 인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국내 렌터카 시장의 35% 이상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해외 자본에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들은 지금 어떻게든지 사업을 확장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사모펀드는 이 회사를 키워서 팔아야 돼요. 네. 그러면 빨리빨리 매출을 많이 찍어내기 위해서는 영업이익보다도 일단 매출을 많이 찍어내야 된다.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플릿을 활용을 하는 거고 거기서 지금 이제 가장 또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하려면은 중국차를 활용하는 방법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 부인을 하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는 게 뭐냐면은 BYD의 그 이제 판매 딜러 중에 하모니 모터스라고 있습니다. 네. 하모니 이제 오토 그룹이 어떤 거냐면은 중국 내에서 딜러샵 가장 크게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직접 차를 팔고 기아가 직접 차를 팔고 이제 뭐 르노가 직접 차를 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수입차 업체들은 딜러샵을 끼고 팝니다. 뭐 네. BMW는 뭐 도이치라든지 한성, 뭐 도이치, 뭐 있죠. 네. 코롱, 뭐 벤츠는 한성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해외에서는 직접 판매를 하지를 않아요. 무조건 딜러샵을 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장 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라고 하는 중국에서 가장 큰 딜러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하모니 그룹과 BYD가 지금 국내에서 같이 파트너십을 엮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그러면 이제 아무리 봐도 B2C 시장은 뚫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지금 뚫으려고 하더라도 우리 지금 둘 사람만 이야기를 하더라도 인식 자체가 중국 차가 과연 현대, 기아, 테슬라랑 동급에서 싸울 수 있을까? 가격 말고 경쟁력이 있을까? 불안한데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B2B 시장을 많이 뚫어야 돼요. B2B 시장을 뚫으려고 보면은 보이는 게 바로 렌터카 시장. 렌터카 시장에서 가장 큰 손이 바로 롯데 렌터카, SK 렌터카인데 여기가 이미 해외 자본에 먹힌 거죠. 그러면 어피니티 입장에서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어떤 거냐면은 고객 경험을 많이 늘리겠다라고 하는 BYD의 전략을 그대로 가져가기 좋습니다. 롯데 렌터카가 카쉐어링 1, 2위 업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소카랑 어딥니까? 소카와 그린카가 카쉐어링 1, 2위 업체입니다. 네. 여기의 주인이 바로 롯데 렌터카고 카쉐어링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쿠폰을 많이 뿌려요. 쿠폰을 많이 뿌려가지고 신차가 나올 때마다 예전에 뭐 테슬라 들어왔을 때 이거 2박 3일 동안 얼마에 탈 수 있습니다. 몇 시간은 공짜입니다. 이런 거 막 뿌렸거든요. BYD 차량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BYD 차가 이번에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근처에 있는 곳에서 한번 타보세요 하면서 공짜 쿠폰을 많이 뿌릴 겁니다. 뿌릴 수 있어요. 근데 뿌리고 나서 이제 그걸 만약에 사람들이 내가 지금 급하게 차가 필요했는데 한번 타볼까? 타보는 거죠. 근데 타보고 괜찮다. 안 괜찮으면 안 타겠지만 괜찮다라고 느낀 사람들은 또 타고 싶은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롯데 렌터카가 아까 말씀 소카는 롯데 렌터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롯데 렌터카는 제주도라든지 여러 곳에서 또 렌탈 서비스도 하잖아요. 네. 근데 카쉐어링을 써본 사람이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은 예를 들어 제주도를 갑니다. 제주도를 가서 내가 며칠 동안 지금 차를 빌려야 되는데 아이오닉 5를 빌리려고 보니까 10만 원이 들어요. 근데 아토3를 빌리려고 보니까 3만 원이야. 3만 원도 아니야. 만 원이면 돼. 그럼 해. 그러면은 사람들이 2박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탈 건데 이게 내 차도 네. 아닌데 싸면 좋잖아요. 그 돈으로 이제 고기 더 먹고 그 그렇죠. 돈으로 이제 맛있는 거 먹고. 더 좋은 데 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고객 경험이 많아져서 나중에 B2C 시장 혹은 이제 지금 노리고 있는 B2B 시장으로 연결될 경우에는 그 파급력이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럼 다른 브랜드는 지금 또 뭐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현재 지금 가장 들어오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 곳은 지커입니다. 지커요? 지커는 어떤 브랜드냐면은 네. 지리 자동차 있잖아요. 지리 자동차에서 만든 고급 전기차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퓨얼 전기차 브랜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제네시스 같은 굉장히 고급 브랜드예요. 여기 보시면 이 차량이 이제 001, 이 차는 009, 이 차는 X, 이거는 7X라고 하는 차인데 이게 좀 대표적인 네 차종이거든요. 네. 이 차는 이제 해외 시장에서 뭐 타이칸이라든지 뭐 좀 모델 S라든지 이 급에랑 지금 경쟁을 하는 굉장히 고급 모델로 이야기를 하고요. 옆에 나오고 있는 지금 009 같은 경우에는 MPV 차량이죠. 미니밴 같은 차량인데 네. 이 차도 실내를 타보면은
토요타 알파드 아시죠? 네. 그 차보다도 훨씬 고급스럽습니다. 그것보다 고급스럽다고요? 훨씬 고급스러워요. 이 차는 껍데기만 지커고 네. 속은 다 그냥 볼보라고 보시면 돼요. 볼보에 이제 그 EM90이라고 하는 그 차량이 있거든요. 네. 그 차의 그냥 지커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고급스럽고 해외에서는 심지어 이제 롤스로이스의 그 전기 차량도 비교를 하는 에이, 영상도 있습니다. 아, 그 영상이 있다? 영상이 있다고요. 영상이. 에이, 네. 말도 안 되는. 저도 그걸 보고 말도 안 된다고 네. 이거 분명히 저 광고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네. 어쨌든 지금 지커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 국내에 지금 들어올 걸로 많이 예상되는 차는 이 모델 X 이제 지커 X라고 하는 차와 지커 7X인데 이 X가 이제 소형 SUV입니다. 소형 SUV인데 고급 모델이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지금 그 차종이 없어요. 사실은 네. 경쟁할 만한 차종이. 그러면 들어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20, 30대의 젊은 여성들이 조금 좋은 차를 타고 싶은 분들이 많이 넘어가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옆에 있는 7X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형, 준대형 이제 SUV 전기차입니다. 가장 수요가 많은 층이에요. 이거 역시도 이제 테슬라 모델 Y 같은 그 정도 급의 지금 차량이라고 보면 되는데 훨씬 고급스럽게 만들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보다도 지금 이제 지커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한국 법인을 설립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조직을 갖춰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도 BMW 출신의 지금 모 인사가 가 있습니다. 대표로요. 근데요. 네. 우리가 딱 중국 차가 뭐 해외 수출합니다. 막 그래도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과거의 그 감정을 떠올려 보면 네. 어차피 한국 시장은 작아서 중국 차가 굳이 신경 쓸 만한 시장은 아닐 거야. 네. 라고 하는 논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국에 있는 이 자동차 브랜드들이 네. 왜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시장 공략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많이 하냐면 이제는 해외 시장을 진출을 해야 되는 상태가 그 상황이 됐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은 중국 내수가 이제 어느 정도 포화 상태에 올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중국이 전기차가 계속해서 매년 엄청나게 몇십 퍼센트 성장을 했는데 작년만 보더라도 이제 그 성장이 어느 정도 지금 한계에 부딪힌 느낌입니다. 한번 좀 띄워주시면은 이게 이제 작년도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입니다. 네. 자동차 판매량이 지금 2,258만 대 이게 네. 지금 추정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해가 2,269만 대 성장이 거의 없습니다. 0.5%. 그리고 2026년도에도 0.5% 성장밖에 못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전기차 시장이라고 하는 이제 NEV 이제 신에너지 차죠. 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성장률이 168을 찍고 계속해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성장률이 더 빠질 걸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지금 우려는 뭐냐면은 중국이 지금 이고환신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씀에도 불구하고 빠질 거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아, 보조금 줘도 더 이상 바꿀 만큼 네. 진짜 턱까지 찼다. 턱까지 찼어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에 중국 전기차 시장이, 신에너지차 시장이 이제 1,000만 대를 돌파를 했거든요. 네. 근데 올해 이제 1,300만 대까지 커지고 나면은 아무래도 이제 한계점이 1,500만 대 정도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나가야 돼요. 근데 그래서 지금 선두자로 어쨌든 BYD가 유럽에 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시장에 나가서 판매를 하는데 생각보다는 안 팔립니다. 여전히 유럽 사람들은 네. 전기차 중요하지만 조금 불편해도 르노, 피아트 이런 거 타요. 네. 일본 사람들은 아무리 수입차가 들어와도 자국산 차를 탑니다. 저 만약에 네. 일본에서 중국산 차 팔린다? 정말 진짜 땅을 치고 울 것 같아. 왜 울어요? 왜? 우리나라에서도 그 우리 윤사마 딱 겨울연가 떴을 때 그 소나타 쫙 우리 윤사마 떴으니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이제 일본 시장에 딱 뿌렸지만 결국은 폭망. 이게 일본은 도저히 뚫을 수가 없는 국가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일본을 중국이 뚫는다. 그럼 나 인정한다 진짜. 자, 인정해야 되겠다. 이제. 인정이- 큰일 났어. 왜요? 울어야 돼. 빨리 띄워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작년 일본 전기차 판매 순위를 한번 보시면은 네. 닛산이 1등이에요. 닛산이 뭐 리프도 있고 1등인데 워낙 크게 1등인데 마이너스 44%입니다. 뭐가요? 판매량이 줄었어요. 판매량이 닛산. 줄었어요. 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 2등인데 5,600대를 판매를 했고 3% 성장을 했고요. 네. 미쓰비시는 이제 절반 이상 판매량이 줄어서 3등입니다. 4등이 BYD예요. BYD가 2,223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에 지금 2,038대를 판매를 했고요. 네. BYD가 토요타보다 이제 전기차 더 많이 팔아요. 현대차는 607대 팔았습니다.
현대차 지금 여기에 아이오닉 5 가져가고 아이오닉 5 N도 내놓고 하면서 네. 되게 드라이브 많이 걸었거든요.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지금 이제 캐스퍼 일렉트릭 가져가서 네. 조금 반전을 꾀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BYD가 일본에서는 현대차보다 많이 팔린다는 게 현실인 겁니다. 저 인정 안 되는 게 네. 지금 보세요. 닛산은 3만 대 수준이에요. 네. 근데 닛산을 제외한 모든 전기차가 다 5,000대, 2,000대 이 정도 수준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좀 이렇게 그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편적인 현상이 왜냐 아니다. 일본에는 아직은 전기차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많이 안 팔리니까. 예, 많이 안 그렇죠. 팔리니까. 이제 유럽 시장에서 근데 봤을 때는 네. 조금씩 이제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먼저 진출했던 독일, 영국, 노르웨이 이쪽 시장에서는 BYD가 이제 더 이상 중국 차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대체제로서 자리를 지금 잡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특히나 노르웨이라든지 뭐 저기 북유럽 쪽 국가들 있잖아요. 네. 거기는 전기차 보급률이 뭐 90%가 넘는 국가들이 많아요. 네. 근데 그 나라에서는 어쨌든 자국산 차가 없어요. 자국 브랜드가 그렇죠. 없다 보니까 네. 모든 차가 다 수입 브랜드고 아. 그러다 보니까 벤츠 BMW가 아니면 다 동일선상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겠네요. 특별한 국가에 대한 반감이 없겠네요. 네. 어차피 우리나라에는 자동차 브랜드가 없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지금 BYD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뭐라 그럴까요? 선전? 네.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탈출구라고 할까요? 이런 걸 좀 본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쪽 지역에서 점점 판매량을 늘려가면서 유럽 시장을 전체적으로 먹어가려고 하는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왜 그렇게 지금 유럽 시장을 많이 보고 있느냐? 유럽이 한동안 침체가 좀 컸잖아요. 사실은 경기 침체도 크고 그랬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주는 그런 정책보다도 오히려 니들 빨리 내연기관 빨리 안 없애면은 니들 큰일 난다. 네. 내가 이제 니들 벌금 매길 거야. 그런 겁박을 주는 그런 정책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게 올해부터 본격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는 전기차를 많이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에서 지금 이제 전망치를 한번 가져온 건데요. 보시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도 이제 친환경차 판매량이 1.9% 줄었어요. 네. 근데 올해는 21.5%가 지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 뭐 프랑스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내연기관 판매를 중단해야 되는 도시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를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그 다보스 포럼 아시죠? 네.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독일 총리가 최근에 이거는 우리가 전기차는 어쩔 수 없는 이제 시대의 흐름이다. 이거를 결국에는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중국에 먹힐 바에 보조금을 주면서 자국 산업도 키우고 시장 자체 파이를 키우자. 파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중국산 차가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시장이 커져야지만 우리 독일 차 그리고 니들 프랑스 차 다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유럽의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올해 좀 많이 커질 거고 거기서 지금 이제 그 커질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중국 차들이 많이 받으려고 지금 진출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기에는 BYD뿐만이 아니라 림모터라고 하는 차가 있어요. 네. 거기는 최근에 스텔란티스랑 이제 협력을 맺어가지고 이제 유럽을 좀 많이 가져가려고 최근에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걔네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차를 생산을 합니다. 헝가리에서 생산을 해서 이제 유럽에 바로 공급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점도 있고요. 스텔란티스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요즘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요. 전기차 네.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 이제 림모터를 활용을 해서 조금은 판매량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 차가 이렇게까지 지금 계속 나오는 거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팽창해서 그리고 이제 유럽 시장에서 먹거리가 있어서 이것도 있는데 중국 시장 내에서 이제 물갈이가 슬슬 시작되고 있습니다. 물갈이요? 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중국 내 전기차 업체가 한 110개 정도 있거든요. 이거를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여야 돼요. 네. 10개에서 15개로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회사랑 합병한다 이야기 막 들려오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되게 작년에 충격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니오 아시죠? 니오. 네. 그 이제 3대장, 스타트업 3대장 중에서 가장 샤오펑, 니오 또 뭐죠? 리오토. 리오토. 네. 그리고 3대장 중에서 가장 기술이 좋다고 하는 니오가 파산 신청을 할 뻔했고요. 실제로 지금 굉장히 지금 자금 사정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BYD가 인수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막 중국 시장에 난리가 났었는데 결국에는 그거는 루머로 끝나긴 했는데 니오가 자금 사정이 안 좋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니오를 누가 가져갈지에 대해서 중국 내에서 굉장히 지금 논의가 많다고 하고 니오 같은 회사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어떻게 M&A를 하든 사라지든 그런 지금 굉장히 격동의 시기를 거쳐야 되는 상황인데 BYD가 사실은 중국 시장 내에서 자동차도 1등이거든요. 전기차 1등뿐만이 아니라. 근데 배터리. 얘네가 최근에 안 좋은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뭔데요? 지금 BYD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도 좋고 매출도 잘 나온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알고 보면은 그 재무제표 상으로 뻥튀기가 된 그런 이제 재무제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홍콩에 이제 GMT라고 하는 그 리서치 회사에서 이걸 좀 많이 들고 팠거든요. 네. 조사를 해보니까 좀 띄워주십시오. 이거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BYD가 지금 협력업체라든지 대금을 지급해야 될 거를 1년째 지금 미루고 있다. 대금을 안 준다고요? 그렇죠. 그럼 본인들의 재무제표에는 이익으로 잡혀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줄 돈 안 줬으니까. 네, 1년치 옛날에 우리 한창 어음 많이 끊었잖아요. IMF 이전에. 네. 근데 그때 아무리 어음을 끊어도 3개월 어음, 6개월 어음을 끊었지 1년짜리 어음을 안 끊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BYD는 지금 사실상 1년짜리 어음을 끊어놓고 네. 그것도 마치 그거마저도 지금 잘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이게 BYD만의 이 일이 아닙니다. 중국 내에 있는 다른 전기차 업체들 그리고 배터리 업체들도 이게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이게 터질 경우에 네. 대금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밑에 있는 협력업체들이 사라지거나 아니면은 대금 지급을 제대로 하는 과정에서 자금 융통이 삐걱거리게 될 경우에는 중국 전기차 시장 자체가 혹은 배터리 시장까지도 함께 삐걱거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좀 날선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부분은 조금 잘 봐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업체들 입장에서는 중국 내에서 우리끼리 이제 보조금 막 먹고 정부가 주는 지원금 먹고 네. 이제 내가 해외에서 이제 사실 막 손해 보면서 팔고 이걸로는 이제는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에는 자국 시장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뭐 손해 감수하고 했던 그 전략을 이제는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이제 진짜 경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 그러면은 해외 진출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을 많이 노리고 있는 거고요. 네. 우리나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좋은 테스트 베드거든요. 한국 시장에서 성공했다? 그러면 해외에서 굉장히 큰 레퍼런스가 됩니다. 그걸 따기 위해서 지금 중국 업체들이 물밀듯이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BYD가 한국 진출을 했고 그 진출한 이면의 내용들을 좀 보니까 물론 당연히 중국 내에서 성공했으니 우린 해외 진출을 할 거야라는 마음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네. 중국 내부에서의 성장에 대한 한계 첫 번째로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도 물론 기사의 사실관계를 나중에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협력업체들 그다음에 하도급 업체들에게 돈을 거의 1년가량 안 주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작용을 하다 보니 해외 진출을 좀 서두르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오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압권이었습니다.